안녕하세요. 덕후부더 김소원입니다. 자, 이번에도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1년차 모더인데 지난번에는 상당히 재능 있고 좀 잘 타는 친구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주 평범한,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1년차 라이더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분의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원포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이 영상인데요. 자, 보시면 베이직 카빙을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의 외경이 들어가 있지만 사연을 보내주신 거를 보면은 베이직 카빙을 연습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엣지 체인징을 할 때 상당한 슬립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턴 들어갈 때 슬립 나고, 2턴 들어갈 때도 살짝 뒷발차기 하면서 슬립이 나고, 1턴 들어갈 때 또 슬립이 나고, 2턴 들어갈 때도 쭉 슬라이딩 턴처럼 되죠. 자, 이렇습니다. 이 친구의 스펙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바인딩 각도는 42도, 30도, 스탠스는 56. 그리고 하이백 포워드리는 오른쪽만 최대로 하고, 오른쪽만 최대로 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냥 부츠에 닿을 정도로 눌렀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그리고 왼쪽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백 로테이션은 양쪽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상의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특이사항이 부츠는 265를 신으시는데 허리를 264를 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크의 허리 사이즈가 264라는 의미신데 발은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와이드 데크를 타시는데 왜 이렇게 타시는가 하고 이제 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키커를 타시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 가신 뒤로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붓아웃 때문에 사람이 막 날아가고 이런 걸 보니까 붓아웃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데크를 주문할 때 상당한 와이드로 좀 주문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데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발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와이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75나 270을 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가 258짜리를 신거든요. 붓아웃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 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힐컵이 없는 바인딩을 써요. 힐컵이 없다 보면 이제 뒤에 힐컵 때문에 붓아웃이 걸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부츠 5mm 정도는 줄이는 효과가 나긴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대성님의 발 사이즈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와이드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와이드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급 라이딩 정도 올라갔을 때 좀 엣지를 넘기기가 좀 어렵다거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토나 힐 쪽의 축이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넘기는 거랑 멀리 있어서 이렇게 넘기는 거랑 아무래도 그 넘기는 그 감이 아무래도 데크가 와이드하면 좀 더 무뎌지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265짜리 와이드 데크도 탔었거든요. 그렇게 탈 때도 사실은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거 탈 당시에는 와이드 데크라서 내가 좀 엣지 넘김이 좀 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좁은 걸 타고 싶긴 했는데, 좁은 걸 타봐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했지만 그게 큰 뭐 라이딩에 지장을 줄 만큼 영향을 주진 않았고, 도리어 약간 붓아웃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했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재성님의 지금 데크는 상당히 와이드니까 혹시 다음에 데크를 선정한다고 하시면 200, 아무리 커도 260, 한 제가 봤을 때 255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보드는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안 넘어지고 보드를 배울 수는 없어요. 물론 조금이라도 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랑은 배움의 속도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떨칠 수 있느냐? 일단 뭐 다음에 라이딩하는 연습 방법의 팁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보호장구를 충분하게 채우세요. 제가 지금 영상을 보니까 무섭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헬멧은 쓰지 않으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헬멧을 안 쓰고 라이딩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 편견일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헬멧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타는 거랑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신이 조심하게 타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제 재석 씨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받쳐가지고 사실은 사망하거나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상황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한 15년 넘게 타면서 저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리 재성 씨가 조심하게 탄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헬멧은 타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이제 넘어지는 게 무섭다 하시니까 엉덩이 보호대, 그리고 더불어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가 사실은 넘어질 때 가장 아픈 부분이 손목이에요. 그리고 뭐 어깨 뭐 이런 부분인데, 어깨는 사실은 보호대 차이가 쉽지 않으니까 손목 보호대를 차십시오. 손목 보호대만 차도 상당히 든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대를 충분히 차십시오. 지금 헬멧을 안 쓰면서 무섭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혼을 먼저 낸 것 같은데, 자, 라이딩 영상을 보면서 라이딩 팁 같은 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토 터널을 넘길 때 이렇게 살짝 뒷발을 차면서 넘기시죠. 요 이유가 기본적인 원인은 속도가 느려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무섭다, 속도가 겁난다라고 하셨는데, 속도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뒷발을 차는 상황이 나오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속도가 나도 뒷발을 차는 상황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요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일단 속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치셔야 되는데, 좀 더 보시면 힐턴도 이렇게 살짝 차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속도랑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속도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속도가 겁나고 이런 여객지 상황에서 엣지를 넘기는 게 상당히 두려우실 텐데,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단 완경사로 가십시오. 완경사에서 속도를 내더라도 완경사로 가셔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선을 선행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좀 언급한 부분이긴 한데, 초보분들은 시선을 선행하게 되면 몸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선과 상체를 분리해서 사용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시선을 선행한다고 해서 상체가 쉽게 열리지 않는데, 초보분들은 시선이 열리게 되면 상체가 따라서 열리고 상체가 열리면 하체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시선을 함부로 선행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힌 다음에 서서히 시선이 선행되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선행하지 마시고 엣지 체인징을 할 때 노즈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시고 그대로 넘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경사가 있게 되면은 여객지가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지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내가 토 터널을 넘긴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이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가 않으면 여객지가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트럴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엣지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이렇게 슬립이 나시는 분들한테 제가 상당히 많이 가르치는 팁인데, 힐에서 토 넘어갈 때 베이스를 붙인 상태인 뉴트럴 구간을 길게 가져갑니다. 굳이 엣지를 세우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가져가다 보면은 이미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뉴트럴이지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엣지는 서서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선은 반드시 노즈가 가리키는 방향을 계속 보시고, 데크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 있던 방향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데크가 돌아간다라는 걸 미리 인지해서 이렇게 시선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슬립이 또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느 정도 뉴트럴 구간에서 보고 있던 방향을 쭉 유지하면서 엣지가 서서히 서면서 돌아가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꽤 많이 돌아가면 그때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시선 처리를 하면은 슬립이 나는 것을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8, 90%는 다 슬립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워낙에 뒷발을 차거나 슬립이 나는 게 몸에 아예 배버린 사람들은 이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은 아예 완경사에서 그 턴을 거의 말지 않고 살짝, 토 살짝만 해서 살짝만 말고 힐턴을 살짝만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많이 가져가지도 말고 그냥 엣지를 힐 엣지 박았다가 토 엣지 박았다가 박혀서 좀 돌아간다 싶으면 바로 뉴트럴 구간 가져가고 다시 힐 엣지 박고, 한마디로 슬립을 내지 않는
최소한의 이렇게 말지 않은 턴, 거의 일자로 가는 것 같은 턴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점점점 턴을 말고 점점점 크게 말고 하면서 어떤 슬립을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많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큰 사이즈의 제대로 된 S자가 되는 턴을 점점점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사실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의 팁은 사실은 없어요. 요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완경사에서는 사실은 속도가 나지 않아도 돼요. 완경사는 S자로 사실 크게 탄다고 하더라도 여객지라고 느껴질 만큼 사실 경사가 없습니다. 5도, 10도 그 정도 되거든요. 사실 얼핏 보면 이게 평지인지 경사인지 사실은 구분이 잘 안 가요. 단지 나는 여기가 내리막길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잘못하면 여객지가 걸린다라는 거를 지레 겁먹고 있기 때문에 여객지가 걸리는 거지, 엣지만 그냥 잘 그대로 넘기기만 하면은 사실은 여객지가 걸릴 만한 경사가 아니에요. 초급자 슬롭은.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힐턴에서 골반 로테이션 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시즌 강습 2편이나 3편을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좀 더 다른 팁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자, 일단은 골반 로테이션은 지상에서 연습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경사가 있는 곳에서 최소한 중급자, 사실은 상급자 정도의 경사가 있는, 중급자 슬롯 가면은 경사가 좀 꽤 많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이드 슬리핑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상당히 거기서 꿀팁으로 공개를 했던 건데, 사이드 슬립으로 힐 사이드 슬리핑을 하는데 이때 골반 로테이션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로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로 안 된다고 하시면은 사이드 슬리핑도 골반 로테이션이 안 되실 거예요. 골반 로테이션이 안 되신다면 베이직 카빙을 할 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이드 슬리핑에서 되는 사람만이 베이직 카빙에서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베이직 카빙으로 골반 로테이션을 계속 극복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속도 때문에 겁이 나서 몸이 굳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골반 로테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좀 겁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드 슬리핑에서도 이제 골반 로테이션 하는 팁까지 드려본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골반 로테이션을 할 때 약간 토션을 주는 이미지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토션을 준다라는 이미지가 바로 옆에서 가르쳐주면 사실은 좀 쉬운데, 이렇게 좀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좀 다른 방법, 사실은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자, 요게 발이라고 했을 때 앞다리 각도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앞다리를 안으로 꺾습니다. 안으로 꺾는 이미지입니다. 물론 부츠가 신어졌으니까 실제로 꺾이지 않겠죠. 하지만 나는 최대한 앞다리를 안쪽으로 꺾는다. 그리고 뻗어야 되겠죠. 앞다리는 일단 무조건 뻗는 겁니다. 안으로 꺾고 앞으로 뻗는다. 요 이미지를 날로 민다라는 이미지. 꺾고 민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꺾고 민다. 민다라는 것만으로도 골반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요 골반. 요게 골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요건 팔이니까 여기가 골반입니다. 골반을 안으로 이렇게 쪼우는 겁니다. 자, 뻗고 골반을 이렇게 쪼우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로테이션 하게 되면 불필요한 근육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골반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만 효율적으로 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자, 이 골반을 그냥 이렇게 쪼은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 골반 요 안쪽에 근육들, 그리고 허벅지 쪽에 약간의 근육들만 사용함으로 해서 골반을 쪼을 수가 있고 앞다리 뻗고 골반 로테이션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런 골반 로테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비니피 자세를 할 때는 골반을 앞다리보다 훨씬 많이 로테이션을 하도록 연습을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BBP 자세나 베이직 카빙에서 골반을 최대한 열라고 하는 거는 앞다리보다 열어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열고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초보분들은 그냥 앞다리 바인딩 각도에 맞게끔 그냥 이렇게 서 있는다라는 이미지로 서가지고는 서지지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의 골반이 편하게 그냥 열려버립니다. 그냥 열려버려요. 나는 골반을 로테이션 하고 싶은데 그 앞다리만큼만 열면 되지라는 이미지로는 골반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반을 진짜 90도라도 돌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돌려야지만이
특히 평지에서는 그런 이미지로 연습을 해놔야지만이 그 정도로 강하게 어떤 골반을 돌리려고 해야지만이 경사가 있는 곳에서 그나마 골반이 돌아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가리키는 이미지로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를 좀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을 때는 골반을 그렇게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 단계에서는 골반을 최대한 열겠다는 이미지로 연습드리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토우턴 하실 때 살짝 이렇게 베이직 카빙 연습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살짝 외경이 들어가는 자세를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베이직 카빙 연습을 할 때 살짝 이렇게 외경이 들어가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살짝 들어가는 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베이직 카빙인데 왜 이렇게 타야 되느냐 하면은 베이직 카빙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는 결국 베이직 카빙을 하고 나면 베이직 카빙을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외경 연습을 하게 될 거고 외경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외경이 들어간 거 기준으로 다운을 하게 될 건데 사실은 베이직 카빙을 한다라는 이미지로만 타다 보면은 자꾸 머리로 데크를 넘기려고 합니다. 머리로 엣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데크를 세울 때 자꾸 머리가 먼저 들어가서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는 자세로 베이직 카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노력을 해가지고 엉덩이가 최대한 안 나오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엉덩이가 살짝 나온 것과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간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베이직 카빙 연습한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타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 외경 연습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외경을 넣으시는 거를 어깨 라인을 일자로 해서 슬로프와 평행하게 맞출 정도로 확실하게 일자로 해서 하는 걸 연습을 추천드리고 일단 지금은 베이직 카빙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힐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외경을 넣어가지고 타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1년차 라이더 우재성님의 라이딩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겪는 상당한 문제점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멧을 꼭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그 속도는 어떤 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적응하는 거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겁니다. 사실 속도 극복하는 방법으로 뭐 활강을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활강 연습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활강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재성님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이었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나중에 라이브 영상의 소식을 듣고 싶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독학보다 김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